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3월 첫 번째 요일, 그리고 여러가지 변수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서 체크를 해가는 과정의 첫 번째 월요일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주간 브리핑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주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금리라는 트리거 부분이 나와서 과연 시장에서 이걸 극복할 만한 요건을 생기는지, 뭐가 시장에 이런 그 변동성 부분을 만드는지, 그 과정 중에 선물옵션 동시만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 부분들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메이저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한데 메이저들도 역시 한편으로는 괜찮아요. 변동성을 위해서 매매하기가 참 쉬운 장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나스닥이 1% 정도 상승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 달이에요. 3월 달 하반, 중반, 하반, 그러면 이제 1분기가 마무리되면서 일단 3월 말에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부분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외 쪽에서도 이런 실적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특히 나스닥이 1% 상승 견인 부분들 보면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쪽에서 상승 부분들을 좀 견인을 했습니다. 시장이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민감하고, 그 다음에 작년 2017년 내내 실적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섹터들이 다시 반등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래도 시장이 변동성이 있지만 가장 먼저 실적에 기반을 둔 종목군들이 반등세 시장 주도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인덱스 역할 부분을 하고 있다고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번 주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니까 선물 관련된 포지션 부분들 한번 점검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기준으로 코스피 200 연결 기준으로 지난주 후반에 308.65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 개인은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권이고, 단기적으로 이 308 전후에 개인들과 외국인 포지션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개인은 계속 합성선물 기준으로 누적 기준 합성선물 기준으로 305에 단기적으로 이 308 전후에서 최대 손해 구간입니다. 305 정도. 그 다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307에서 315 이 구간 내에서는 계속 수익권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307 정도부터 수익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수익권으로 지금 진입이 되어 있죠.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투신권도 지금 수익권입니다 하면 303에서 312 정도까지 최대 수익권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만, 금융투자 그 기관 쪽에서는 그 어떤 밴드 부분들을 설정을 좀 해요. 밴드 부분을 설정을 하는데, 외국인이 307에서 315 정도의 수익권이고 개인 투자자가 305일 때 최대 손실 부분들, 이 구간 내에서 최대 손실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305 정도 전후, 지금 308 정도 되기 때문에 306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2, 2포인트 정도에서 현재 시점 부분에서 포인트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먼저 이 부분만 좀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5 전후에서 개인 포지션이 최대 손해 구간에 진입이 좀 돼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아무래도 이번 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체크를 해 두시고, 주말에도 보면 트럼프가 분노 게이지가 높아서 좀 여러 가지 이 말썽 부분들 좀 일으키고 있죠. 중간선거를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전인대 부분들을 시작을 하면서 장기 집권의 어떤 시나리오, 강력한 일당 체제, 1인 독재 체제가 시작이 좀 됐어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보면 트럼프도 부럽다는, 시진핑이 부럽다는 그런 코멘트 부분들을 일부 좀 표명을 좀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투영을 시키고 있어요. 어떻게든 트럼프도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11월 중간선거가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 되게 만들었던 그 지역에서의 표심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좀 많이 흔들렸다는 얘기 좀 들었죠. 그래서 이 보험의혹 관련된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표심에 모든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게 저의 일부 생각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보복관세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EU에서도 지금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도 여러 가지 보복관세, 중국도 마찬가지고, 콩, 대두,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리바이스 청바지라든지 생필품 관련된 부분들의 보복관세 부분들이 좀 진행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철광이라든지 알루미늄으로 시작된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4월 중순 정도 되면 이 철광이라든지 알루미늄 최종 결정 부분들을 진행을 해요. 근데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트럼프는 당분간 강공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을까? 코멘트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3월 중순,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20이라든지 BOJ 통화정책회의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역할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공 발언 자체의 기반은, 발언 자체의 강공 기반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재선을 위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2분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여당과 야당 상당히 공방 부분들 진행하고 있고, 평상시 얘기보다 좀 더 강하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철학관이라든지 경제관 부분들을 어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죠. 그 선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코멘트 한다고 해가지고 막상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1% 정도 상승 견인 부분을 했던 것은 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특히 반도체,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1위 회사인데, 신고가가 거의 근접을 하고 있어요. 신고가 파동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접 부분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인덱스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난주 후반에 얘기를 좀 드렸던 것처럼 개별 종목 장세 부분들을 진행 코멘트 부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시장이 지금 보복관세 관련된 부분하고 금리 인상 속도에 출렁거리는데,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은 예전에 한 2, 3주, 한 달 전에는 100을 넘는 오버슈팅 부분이 나왔다면, 지금은 시장에서 그래도 한 80, 70 이하까지 강도 자체가 좀 떨어지고, 이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개별 종목군들, 개별 섹터 부분들은 이슈 모멘텀에 따라서 종목군의 반등들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시장 전체적으로 출렁거린 분이 나온다 하면 나스닥이 1% 상승해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가 움직이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진폭 자체가 계속 뭡니까? 처음에는 진폭 자체가 큰데 점차적으로 진폭이 줄어드는 그런 느낌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진폭 부분들이 컸을 때는 이런 개별 종목군이나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오지 못했는데, 이 진폭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 부분들을 가지고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을 그걸 이겨내면서 뚫고 나오는 거죠. 우리도 그 선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슈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하고 실적 기반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3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하고, 어차피 3월 하순, 중하순 정도부터는 실적 개선 기대감 부분이 시장의 메인 포커스 부분들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섹터 부분들을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연결선상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후반에 아침 브리핑에서 검은사막 모바일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간 하드이슈 관련된 부분도 얘기 드렸고, 애플이 1위입니다. 애플의 1위를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구글은 3위. 지금 홈페이지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골뱅이 뉴스 네이버 쪽에서 검색하시면 투자가이드.모두.at 또 바로 들어오시면 하드이슈에 오늘 아침에도 잠깐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예전에 리니지 모바일, 그 다음에 컴투스의 서머노즈원 느낌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게임 시장이 태풍의 핵으로 북상하면서 매출 애플 1위, 구글 3위. 시장이 코스닥도 보면 작년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관련된 부분들로 일제 상승 부분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600포인트부터 쭉 상승을 이끌었던 하나의 계기가 좀 됐고, 여기에서 이제 전고점 돌파 부분들을 할 때, 전고점 돌파의 가장 힘이 되는 기본 바탕 부분은 뭐냐면 실적이에요, 실적. 코스닥 전체적으로 실적이 레벨업 되든가, 아니면 코스닥 쪽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성장성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이런 기대감 자체가 향후에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뭔가 활성화되는 기대감, 정책적인 기대감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지금 보여지는 게임주들, 전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셀트리온이 있을 때 셀트리온이 이런 기대감으로 1차 상승 신고가 파동을 이끌었다면,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간 하드슈 부분에서 분석을 해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글로벌 전체적인 타켓 자체가 변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뭡니까? 선두주들, 리니지 모바일도 그랬고, 그 다음에 블루홀 서비스, 블루홀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 번째로 검은 사막이라는 실적 부분들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런칭 부분들을 하면서 이게 하나의 게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들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적으로 밑에 기반 자체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군의 확장 부분하고 연관성 부분들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놓으시고, 두바이가 5년 동안 24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가스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 부분들 늘리고, 벤처캐피탈이 지난 10년간 바이오 의료 쪽에 한 1.7조 원 정도 투자했고 수익률 한 140% 정도 나왔다. 그리고 CJ가 1.5조 원 정도 실탄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이동통신의 진출설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조금씩 나온 것 같습니다. 보시고, 지금 삼성물산이 삼성 SDI가 보유하고 있는 400만 주 정도를 8월달까지 매각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누가 이 종목군 삼성물산의 주식을 사는지, 뭐 자사주라든 계열사 매입 부분들 큰 의미 부분들이었는데 일단 체크 정도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들은 오늘 시점에서 이건 계속 포지션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추정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흐름 부분 볼 때 외국인들과 개인, 그 다음에 금융투자의 포지션에서 이쪽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아무래도 자기들이 원하는 수익 부분들을 원하는 포지션을 끌고 가려고 하는 흐름 부분들이 있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지션 정도만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스닥 1% 상승, 이걸 오늘 포지션 부분들에서 가장 많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의 보복관세 트럼프로 인해서 중국은 아직 대응책 부분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인대 시작하면서 리커창 총리가 연설 부분 할 때 2017년도 경제, 그리고 2018년도 경제정책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일단 좀 포커스를 해두시면서, 시장은 뭐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옵션 맞는 게 선물옵션 동시 만기하고 불확실성 해소 차원의 측면 부분을 보시면서 나스닥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쪽은 저는 약간 좀 아리송합니다만 미국 쪽에서 움직였다는 것만 체크해 두시고, 우리나라 쪽은 반도체 쪽을 1차적인 흐름에 주도주의 흐름 부분들을 보여줄 섹터에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3월 5일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